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수동욱입니다. 오늘은 마루이의 신제품인 MMP9L PC 포티드라는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굳이 비교하자면 하이카파 5.1의 골드매치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좀 요점에서 말씀드리면 제품 자체가 아무래도 패스트 드로우나 IPSC 같은 그런 패스트 드로우보다도 IPSC 같은 그런 타입의 적합하도록 만든 총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우선 슬라이드 길이가 길고요. 기존의 MMP보다는요. 그 다음에 이너배럴 자체 길이도 좀 더 깁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 박스 아트를 보시면 박스 아트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세로 아트입니다. 세로 아트. 그러니까 보통 박스가 마루이 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자체가 세로 레이아웃이 돼 있지 않고 보통 가로 레이아웃이라서 이렇게 가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세로로 돼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거는 좀 독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자체를 보시면 블랙 바탕에 기본 블랙 바탕을 주고요. 총의 가로면이 아닌 상부에서 찍어낸 모양, 상부에서 찍은 사진의 모양, 또는 측면에도 보면 이렇게 약간 사선에서 한 45도 상부에서 찍어낸 그런 사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PC 포티드라는, 그러니까 이 포티드라는 이 구멍, 그러니까 포트를 이 구멍이라 하는데요. 이 구멍인데 이 구멍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티드라는 이 구멍, 그러니까 포티드라고 하면 근데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총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박스가 블랙에 독특하게 이렇게 실버가 도금 실버된 듯한 이렇게 번쩍번쩍이는 이런 아주 재밌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 박스에다 이런 정성을 들이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은박식으로 이렇게 박스에 배럴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MMP9L 제품의 PC 포티드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MP 제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미스 웨슨 제품을 좋아하시는 부류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부류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총의 실총 모델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MMP9 전 제품, 요전에 나왔던 요 제품, 그 제품에서는 제가 별로 만족도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제품의 성능은 어차피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리고 박스 안을 열어보면 박스 안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루이답죠. 굉장히 깔끔하고 제품 내부도 누가 봐도 이게 마루이 거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분용 탄창 하부 플레이트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들어 있는 것보다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똑같은 게 들어있구나. 원래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서브 플레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파손됐을 때 교체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립 부분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 본체 탄창 하나,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법규 때문에 국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속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 총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그런 부속이 여기 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공간 안에 샘플 비비탄 외에요. 그 다음에 제품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마이크로 프로덕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트 사이트가 사실은 합법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비비탄 총으로 조준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하여튼 국내에선 볼 수 없는, 일본에서는 볼 수 있지만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가 요 위에 별도의 조작 없이, 물론 이제 떼어내고 붙이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리어 사이트나 프론트 사이트도 좀 변화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배럴이 5인치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MMP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배럴이 요만큼이 더 길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만큼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5인치 배럴로 확장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슬라이드도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웃 배럴 자체가 확장되고 5인치로,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이만큼 확장됐다는 거, 늘어났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늘어남으로써 밑에 X300 같은 라이트, 좀 쌈박하죠, 라이트 자체가. 그래서 X300 같은 그 쇼파의 라이트 같은 걸 달았을 때, 기존의 MMP에서는 이제 라이트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좀 약간 망측한 모양이 될 수 있었는데, 5인치 배럴이 되면서 X300 같은 뭐 레플리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딱 여기 헤드 램프의 헤드가 요 앞에 슬라이드 딱 절단된 부위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조적인 얘기지만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그립 부분이 굉장히 얇삽하고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이게 포트 아니에요. PC 포트, 포티드? 써있긴 포티드라고 써있는데 제가 발음을 잘못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포트죠. 어쨌든 포트가 뚫려 있다는 게 이 제품에도 항상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슬라이드에 8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좌측에 4개, 우측에 4개에서 8개의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건, 이거 뭐 실총에서 그렇지만요, 아웃배럴의 상부에도 보시면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2개의 포트가 있고요. 자, 이 포트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물론 이제 저희 총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실총에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실총에서 사격을 했을 때 포트가 뚫려 있으면 그쪽으로 쏘고 나면 화염이 토출되고요. 그러면 상부로 올라가려고 하는 화염이 작용 반작용, 어렵죠. 물리 얘기 또 들어갑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 화염이 뿜어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반대로 반작용으로 아래로 총구를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를 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단사를 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저희 팀원들은 항상 실총 사격을, 권총 사격을 제가 좀 권장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실총 사격을 해서 무슨 그 사격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총하고 우리 총 사이의 차이점은 좀 알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 항상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실총 사격장을 같이 가서 커피 내기,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내기 가볍게, 그래서 그런 거는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 항상 저희가 쏠 때, 실총을 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 빵 쏠 때 쏘고 나면 반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총구를 기울입니다. 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항상 핫한이 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거기 계시는 그 조교님이 제 옆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왜 핫한 나죠? 이랬더니 그거는 거리가 가까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쏠 때 총이 반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사실은 쏘고 나서 반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쏘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쏘고 나서 반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쏘면 튀겠지 싶어서 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총구를 아래로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야지만 실제 사격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교님들도 그 얘기 하셨어요. 사격대회 나가보는 거 어떻겠냐고. 저 말고요, 저희 팀원들이 이제 몇 명 잘하시는 분들 모아서, 일종의 이제 그러려면 또 돈 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가 있으면 예를 들면 단사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발만 빵 쏠 때는, 한 발 빵 쏘면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속사를 쏘게 되면, 그래서 더블탭이라든가 3탭 같은, 보통 더블탭을 쓰겠죠. 그래서 빵빵 쏘면 첫 발 빵 쏘고 올라간 상태에서 또 빵 쏘면 이게 튀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포트가 뚫려 있으면 빵 쏘면 쏘는 순간에 다시 작용 반작용으로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 빵 쏘면 작용 반작용으로 다시 내려주니까, 그 속사를 쏘거나 했을 때, 이건 연사가 되는 모델은 아니니까요, 속사를 쐈을 때
총구의 방향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겠죠. 아무래도 손으로 힘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작동할 수가. 근데 우리 총에선 이 포트가 역할을 못합니다. 모양일 뿐이에요. 왜냐면 화약이 터지면서 화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건 화염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비비탄이고 가스를 이용할 뿐이니까 여기로 가스가 토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스가 이쪽으로 토출이 된다면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10분 지났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포트가 있다는 거. 포트가 아웃바렐에 2개,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2개 이렇게. 그 다음 제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원은 길이가 213mm입니다. 길이가 213mm. 권총 쳐놓고 짧은 편은 아니고요. 약간 긴 편입니다. 아주 길진 않고 약간 긴 편. 보통 일반적인 권총이 한 4인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면 3.5보단 좀 길고 한 4인치 정도. 4에서 4.2인치, 4.5인치까지 정도까지는 그냥 보통 스탠다드로 보는데 5인치입니다. 그래서 길어요. 그 다음에 무게는 620g인데요. 뭐 어떤 데서는 633g, 어떤 데서는 620g, 뭐 28g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데이터 재원을 찾아보니까. 뭐 재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저울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탄창 포함 무게고요. 620g이면 그 총 자체는 무거운 건 아닙니다. 가벼운 편에 속하는 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실총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 총은 아닙니다. 이 총은 실총의 무게가 대략 800g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800g이면 야 무겁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가스식 총에서는 800g 되면 무거운 총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실총보다는 살짝 약간 좀 가볍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만 거의 1kg에 육박하는 총이 보통 980g 내지 960g에 이렇게 설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실총으로 800g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링하기 좋다는 거죠. 갖고 다니기 편하고 무겁지 않고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미스 웨슨은 저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선 대부분 스미스 웨슨 그러면 리볼버가 저는 벌써 탁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만든 총입니다. 일종의 그 카트리지 방식의 총이죠. 그 다음에 이너발의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7mm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배럴을 우리가 이너 배럴이라고 하죠. 이너 배럴이 실제로 총 비비탄이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이너 배럴의 길이가 뭐 무작정 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짧은 거보다는 약간 더 긴 거. 물론 실린더 용적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럴이 좀 길어지면 정확도라든가 비거리도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이 총에서의 길이 그 정도 차이, 그러니까 원래 MMP9하고 MMP9의 PC40, 그러니까 PC40 이 제품하고의 차이에서는 그 정도 길이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정도의 차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재원을 갖고 있고요. 발매일은 2018년도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6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달 정도 됐고 사실 들어온 지는 국내에 수입된 지는 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고요. 한 달 좀 됐나? 예. 근데 초기 제품을 저희가 입고를 못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요즘 신경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국내 탄속은 당연히 0.2줄이고요. 그건 뭐 물어보실 필요 없고 파워 제한 장치 당연히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칼라파트 당연히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그 탄속 측정치를 찾아보니까 75.41m/s 평균치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75m/s라고 보는데요, 평균으로. 75m/s면 야이씨 뭐요? 뭐 전동권이 뭐 90m/s인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권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평균 기온 한 25도씨 정도에서의 평균치고요. 대부분 기온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력가스만을 사용하더라도 마력가스만 사용한 거예요. 그때 측정치가 그렇다는 거고 마력가스만 사용하더라도 여름철 되면 기온이 높아지면 압력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탄속 기온은 탄속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게임 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탄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따 그 호법 챔버에서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부에도 사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각인해
그 앞에 인트로 쪽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따로 올리기도 할 겁니다만 코어라고 상부에도 써 있습니다. 아, 코레. 이거 코레라고 읽어야 되나요? COR이니까 코레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COR이라고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C.5.R.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좀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이 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SC 같은 그 속사 대회들을 위한 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용 총에 가까운 총이다 보니까 COR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게 Competition Optic Ready Equipment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막으로 쭉 나갈 텐데요. 컴피티션, 그러니까 컴피티션은 이제 경기죠. 예. 그래서 옵틱 광학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레디 준비됐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퀴먼트, 이퀴먼트는 이제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를 위한 광학 장비가 장착 준비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위한 광학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풀어서 얘기하면 뭐 영어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 그 분명히 영어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사이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야 그것도 모르면서 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사자 영어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고 이 코레라는 이 시스템, 코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COR이라는 이 테스트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부 부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해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육각 나사가 두 개 있는데 안쪽에 육각 나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에 열어보면 총의 박스 안에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은장으로 된. 이 안에 보면 육각 렌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가 들어있는데 그걸로 얘를 풀어요. 먼저 풀어주면 이 플레이트가 떨어집니다.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떨어지고요. 편편한 면이 나옵니다. 자, 편편한 면이 나오면 자, 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제 리뷰는 상세 리뷰가 원래 주니까 뭘 쏘거나 하는 리뷰는 아니니까요. 네.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요건 먼지 덮개. 근데 이거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이너바렐의 안쪽으로 이렇게 끼라는 얘긴데요. 이거 자꾸 꼈다 뺐다 하면 얘가 긁어요. 안쪽 이너바렐을. 그래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추천은 안 해요. 사용하지 마시고. 샘플 비비탄. 자, 안타까운데 이 샘플 비비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르이 퍼펙트 비비탄하고 이 호법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샘플 비비탄을 놔주시고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얘하고 호법이 달라서 쓸 때 좀 헷갈려요. 호법 양이 좀 달라서. 그래서 그냥 이걸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들어있는데 가끔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세요. 요거는 공탄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탄창 부분에 요 아래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다 사이에다 끼워 주시면 돼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끼워 주시면 공총으로도 사격이 가능한 그런 파트입니다. 두 개가 들어 있고요. 다만 공총 사격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셨으면 합니다. 공총 사격을 자꾸 하시게 되면 압력이 앞쪽으로 전달되고 일부가 뒤로 전달되면서 슬라이드가 뒤로 밀려야 되는데 앞쪽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은 안 하고 다만 영화사 같은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납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뭐 비비탄을 진짜 쏠 수는 없잖아요. 비비탄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사용하긴 합니다만 영화사 외에는 저희가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가능하면 쓰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요게 이제 바로 고래 같네요. 하여튼 COR이라는 시스템. 예. 그래서 Competition Optic Ready Equipment라는 요 시스템의 핵심 부속입니다. 그래서 요 장치가 아까 일단 육각 렌치가 여기 들어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 풀고 나면 편편한 면이 나오고요. 편편한 면이 나오면 얘를 장착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또 설명서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 떼어내고 나면 편편한 면이 나오니까 얘를 올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요 위에다가 도트 사이트, 그러니까 마루이 것만 됩니다. RMR 타입인데요. 마루이 것만 되고, 나머지 거 마루이 거 외에는 장착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구멍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마루이 그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라 해서 프로다 사이트라 해서 그 조그만 게 있습니다. RMR 타입에 그거를 장착하시면 되고요. 요 판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아까. 그리고 그때 요 나사를 써야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나사. 지금 아까 이하고 같이 들어있던, 요 봉투 안에 같이 들어있던 조그만 나사가 있습니다. 짧은 나사. 마이크로 프로다트에 있는 그 긴 나사 쓰시면 안 돼요. 안으로 구멍이 뚫리니까. 그래서 요 조그만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다트 사이트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트 사이트가 올라가 버리죠. 닷 사이트가 여기 올라가는 이런 재밌는 풍경이 됩니다. 자, 설명이 길었죠. 하여튼 그게 COR이라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독특한. 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다가 만약에 그 중국산 카피본의 RMR이나 이런 걸 얹게 되면, 얹을 수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지만, 잘 문제는 얹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실총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항상 뭐 위에다 도트 사이트 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총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요. 쐈을 때 위에 도트 사이트가, 닷 사이트가 무거우면 뒤로 슬라이드 미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슬라이드가 기존 거보다 무거워졌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운 게 올라가 버리면 슬라이드가 뒤로 덜 후퇴되면서 후퇴 고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재장전이 안 되거나 비비탄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실총에서도 작용량의 힘은 일정한데, 터질 때 슬라이드가 무거워지면, 여기다 닷 사이트를 달아서, 무거운 걸 달아서, 그러면 실제로 덜 밀리고 오작동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총에서도 작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제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요거는 저희 그 미군 손님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평택 지역은 미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 공군부터 시작해서 미 육군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 중에 심지어 실제 네이비실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트 사이트, 닷 사이트를 여기다 올리겠다 그러면 제가 좀 뜯어 말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기화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뒤로 제대로 못 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에 맞도록 마이크로 프라다 사이트를 올리면 걔가 굉장히 가벼워요. 얘가 작동될 만큼 미리 마루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동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견디면서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정식적으로 수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판매를 저희도 하지도 않거니와 수입하지도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이크로 프라다 사이트가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시야가 가릴까봐 보시면 리어 사이트가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죠. 프론트 사이트도 굉장히 높아요. 이상할 정도로 높은데, 이게 프라다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프라다시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씨 뭐야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프라다 사이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딱 보면, RMR 사이트 같은 타입이 올라가면서 보면 실제로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때문에 굳이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다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 높은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적인 마루이 거하고 동일한 그냥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제입니다. 물론 마루이 글락이나 뭐 일부 제품에서는, 마루이 제품의 일부에서는 이 사이트가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요. 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콜트 1911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아연 다이캐스팅제의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보면 화이트 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도트점이 찍혀 있고 안 찍혀 있고는 사실은 조준했을 때 편리함의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조준이 쉬워요. 그래서 없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본인이 칠하셔도 됩니다. 페인트로. 그렇게 구멍이 없으면 구멍을 조금 만드신 다음에 페인트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 세이프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전부 안전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안전레버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안전장치 쉽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슬라이드 제껴야지만 이게 작동이 돼요. 슬라이드 제끼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예, 제낀 상태에서 얘를 올리면 격발이 안 되죠. 반대쪽으로 올려도 격발이 안 됩니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예, 똑같이 움직이죠. 올라가고 이거 안전이고요. 내리면 이 총구를 나한테 겨누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하네요. 하여튼 요거 MB 세이프티가 양쪽으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언더마운트 레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20mm 레일이고요. 뭐 MMP9L, MMP9 뭐 이런데 뭐 라이트 장착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20mm 레일이 있다, 언더마운트 레일이 있다,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그럼 그냥 장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끔은 에어코킹에도 장착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1대1로 정확하게 치수가 맞지 않으면 좀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잘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똑같이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부 사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각인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루이 거답지 않게 굉장히 각인에 신경 썼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제 노안이라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립에 각인이 있는데 죄송한데 원래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돋보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밀리터리 폴리스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네요. 그 밀리터리 폴리스가 헌병이죠. 그래서 그냥 폴리스는 민간 경찰이고요. 밀리터리 폴리스는 헌병이죠. 이거 헌병 버전이지? 네, 하여튼 뭐 각인이 그래요. 각인이 그렇고 상부 각인도 죄송합니다. 상부 각인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진짜 돋보기를 써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인이 그 스미스 웨슨의 밀리터리 폴리스, 즉 헌병 각인이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밀리터리 폴리스 각인이라니. 근데 뜬금없지는 않을 거예요. 마루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그러고요. 각인을 또 보면 각인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 각인 먼저 볼까요? 왼쪽 각인은 참조 사진 이제 올리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제 얼굴을 확 덮어버릴게요. MMP9L 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퍼포먼스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각인에는. 자, 그리고 반대쪽 상부 각인 볼까요? 상부 각인 보면, 자, 상부 각인 가겠습니다. CORE, 아까 말씀드린 컴페티션 그 옵틱 레디 이퀴먼트, 요 약자인 CORE 표시가 있고요. 그러면서 왼쪽에 이렇게 도트, RMR 도트 모양이 이렇게 띵 있습니다. 요거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9mm, 9발의 그 탄피 배추구 쪽에는 9mm 각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총은 6mm 비비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스미스 웨슨 스프링필드 MAUSA, 그러니까 마이애미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흰색으로 프린팅된 각인이 있습니다. 요거 좀 독특한 거예요. 기존에 이런 흰색 프린팅 그 각인은 보통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그래서 보통 메탈 슬라이드 장착하면서 이런 걸 커버했었죠. 메탈 슬라이드는 이제 레이저 각인으로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부에는 역시 도쿄 마루이 코 리티드 메이드 인 재팬 ASGK라는 각인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게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왜냐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 원산지 표시를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흰색으로 쿵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대만산들 보면 여기 쿵 찍혀있죠. 메이드 인 타이완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저거 어떻게 지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페인트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거 아세톤 빌려가지고 몰래 이렇게 싹 닦으시면 됩니다. 많이 쓰면 욕먹으니까요. 그날저날 계속 욕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탭이 있고요. 시리얼 넘버 탭이 있고 여기 2000 코드의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QR 코드 제어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제품에는 굉장히 많이 외부 쪽에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제가 본 그 외장 각인 쪽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쓴 제품 같아요. 다만 이게 버큐 문제로 그런 건지 도쿄마루이 코 리티드를 굳이 찍어야 됐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제 제품이 뭐 MMP가 있는데요. 그럼 그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루이 거는 보통 하부 프레임의 이 부분 쪽에 보면 있습니다. 도쿄마루이 코 리티드라고. 그래서 슬라이드의 각인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립이 들어있는 요 그립을 팜스웰 그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팜스웰 그립이라 하는데 요 그립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 안에 팜스웰 그립이 2개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탈 3개의 그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총의 본체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개는 스페어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웰 그립은 탄창을 제거하신 상태에서 여기 공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아니라 얘가 이제 그립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요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걸 빼내고 그립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죄송한데 그냥 설명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굳이 빼가지고 교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토탈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라지, 미디움, 스몰. 자, 그런데 어떤 그립이 가장 한국 사람한테 맞을까요? 원래 있던 거. 왜냐면 일본 사람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 사이즈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립을 바꿀 필요는 없고, 손이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스몰로 바꾸시거나 손이 아주 크신 분들은 라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사이즈면 보통 일반적인 장갑이 잘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주는 장갑 덧쳐서 꼈을 때 잘 안 맞는 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탄창 자체를 보시면 탄창 자체의 무게는 243g입니다. 그러니까 243g이면 무거운 편은 아니고 가벼운 편에 속하는 편이고요. 조금 제가 좀 사실 안 좋아하는 타입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탄창 밑에 이렇게 핀으로 박는 타입은 제가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수리하기가 좀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핀으로 된 건 나중에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제가 수리할 때 문제이긴 한데요. 탄창에 가스가 샌다든가 할 때 이렇게 수립할 때 이거 이제 수리할 때 이게 지그틀이 있어야 됩니다. 지그틀로 눌러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그틀이 없으면 저 말고 다른 한 분의 직원을 모셔와서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죠. 자, 이제 그 가까이 비춰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트리거에 보면 이거 보이죠? 왼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핀은 고장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 핀은 이 박스 그림을 참조하셔도 알 수 있는데요. 박스 그림에 보시면 여기 박스 그림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핀은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 트리거가 더 이상 뒤로 못 가도록 해놓은 장치고요. 이거 실총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저희가 박은 것도 아니고 수입할 때 뭐 따로 박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있는 거고, 보면 트리거가 뒤로 더 안 밀리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빼셔도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가까이 온 이유가 뭐냐면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창을 제거하시고 그 테이크다운 레버라 그래요. 이 테이크다운 레버를 90도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이때 총이 기울어져 있으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로 내린 상태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그냥 안 빠지면 뒤로 갔다가 슬라이드 뒤로 갔다가 앞으로 통 쳐주시면 이렇게 잘 빠집니다. 자, 보시면 하부 프레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해머가 안에 있는 타입이죠. 해머가 안에 있는 타입 제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 블록이 아래로 내려오면 분해할 방법이 없어요. 해머가 바깥쪽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해머가 자꾸 잡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좋은 건 뭐냐면 보시면 많이 개량이 돼 있어요. 글록 18C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왜냐면 해머가 안쪽에 있는 모델들은 글록 18C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록 18C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MMP9이라고 글록하고. 근데 보면 여기 롤러가 있어서 이제 저항이 안 걸리도록. 마루이 글록 18C는 아직도 여기가 지금 델타 삼각형 형태죠.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라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롤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노킹 레버도 굉장히 재질은 전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확실하게. 그리고 요런 그 테이크다운 레버 같은 경우는 사실 P26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이죠. P26에 보면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올라가면 슬라이드 분해를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슬라이드 분해가 가능해지는 이런 테이크다운 레버를 갖고 있죠. 이거 그 슬라이드 위치를 정확히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거지로 만약에 뻑뻑한데 돌리면 부러지죠. 이 레버가, 이쪽 레버가 부러지죠, 이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부는 트리거 바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해머가 안쪽에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부분 보면 트리거하고 해머하고 위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트리거를 당겼을 때 트리거 바가 시어를 풀어주게 돼 있는 거죠. 시어를 풀어주면 해머가 이렇게 풀리게 돼 있는 타입으로 돼 있죠. 그래서 트리거 바가 있는데 트리거 바도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이제 마릴 글록 17이나 이런 타입에서는 보면 굉장히 얇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 여기도 CORE를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마리가 얼마만큼의 CORE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레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지도 않는 이 트리거 바에도 얘를 표시해놨네요. 그래서 글록 17에서는 이게 이제 얇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개량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리뷰 되게 길어지네, 쓸데없이. 근데 쓸데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봐야 될 부분이 많네요, 생각보다. 이 트리거를 당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시어 블록을 잡아주는 그 핀도 글락하고 비슷하네요. 예. 탄창 멈치의 높이는 굉장히 적합하고요. 잡았을 때 그립 느낌도 이렇게 난 슬립 패드 형태를 띄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부로 갑시다. 상부로 가면 실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업 챔버 있고, 스프링 가이드, 그러니까 리코일 스프링이 있고요. 예, 아웃배럴 있습니다. 자, 어차피 뭐 파워젠 장치도 한번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홈업 장치도 구경을 한번 해야 되니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젠 장치를 구경 한번 해보려면 일단 스프링 가이드를 빼야 됩니다. 스프링 가이드는 앞으로 제낀 다음에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예, 작은 홈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할까요? 제가 이렇게 옮길게요. 자, 요 작은 홈, 돌기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돌리거나 위로 살짝 들은 상태에서 빼주시면 되고, 요 작은 돌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돌기 조심하시라는 거, 요거 이렇게 빼내면 되고요.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리코일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가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미리 일부러 분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체형이고, 그 다음에 아웃배럴을 한번 빼볼까요? 아웃배럴을 앞으로 좀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빼시면 됩니다. 네, 칼라 파트는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자, 일단 그 실린더 먼저 볼까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15mm 그냥 요즘 나오는 신형들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큰 편이고요. 15mm면 뭐 작동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웃배럴 빼고 나면,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일자 나사 형태의 파워 제한 장치가 있죠.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는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일자 나사에 파워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총 탄피 배출구 안쪽에 여기 보면, 그래서 파워 제한 장치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죠, 제가. 요거. 자, 일자 나사 형태입니다. 또는 뭐 안쪽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위치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는 모르고요. 하여튼 일단 그렇다는 거 그냥 보여드렸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호법 장치죠. 호법 챔버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호법 챔버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그냥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슬라이드 분해 안 해도요. 탄피 배출구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껴놨다고 생각했을 때 탄피 배출구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갑자기 금색이 하나 띵 있죠. 진짜 웃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금색이 싹 보이도록 한 겁니다. 네. 되게 세밀하게 신경 썼어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게 아웃배럴하고 이너배럴이 이렇게 유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쏠 때마다. 근데 이렇게 딱 놨을 때 여기 금장이 살짝 탄피 배출 쪽으로 보이도록
굉장한 신경 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호법에도, 호법 챔버에도 보면 COR이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래, 코레. 그래서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징그러운 인간들. 그래서 호법 방식은 뭐 기존에 많이 마리에서 보시던 다이얼 방식이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굉장히 코레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 COR에 대해서. 자, 끼울 때는 역순으로 총열을 이렇게 총열을 이렇게 기울여서, 잠깐만 줄여서 할게요. 총열을 이렇게 기울여서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피신 다음에 다시 뒤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프링 가이드는 앞에부터 넣고요.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돌기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요 상황에서 아래쪽.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앞쪽을 압축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요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껴지면 결합이 끝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결합할 때는 요 홈과 요 홈이 일치되도록, 요 홈과 요 홈이 일치되도록 맞추신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신 상태에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밀어 넣어 주실 때 해머가 이렇게 일로 올라와 있거나, 그 다음에 걸리적되는 게 있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맞추신 상태에서 여기 보면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원이 아닌 데서 올리면 얘가 분해가 안 돼요. 보이시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원의 끝부분, 왼쪽 끝부분이 요 밑에 하단부하고 일치되도록 한 상태에서 돌리셔야지만 이게 분해가 잘 됩니다. 물론 분해할 때는, 분해가 아니라 조립이요. 분해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립하실 때는 보시면 다른 데서 돌리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고요.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착하신 다음에 제대로 작동되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건오일은 맨날 어디다 바르냐고 물어보시는데, 분해했을 때 보면 여기 슬라이드 홈 부위, 슬라이드 홈 부위. 그래서 슬라이드 작동 부위인 요 홈과 요 홈, 그 다음에 요 홈과 요 홈에 바르시고, 또 하나는 탄창에 보시면 탄창의 밸브 뒷부분, 이거 거의 다 모든 총이 동일합니다. 요 뒷부분에 여기 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결합해 볼게요. 요 총열을 좀 밀어주셔야 돼요. 총열을 안 밀면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총열을 좀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됐죠?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품은 MMP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입니다. 기존의 그 제품보다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외부 각인이라든가 섬세한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능 자체에서는 뭐 MMP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싶진 않은데, 아까 보여드린 그 금장 부분 있죠? 그 금장 부분이 어디서 티가 나냐면 여기서 티가 납니다. 여기 제가 이거 상세 사진 제 얼굴 싹 가리면서 쏙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금장이 씩 하고 보일 건데, 그게 아까 그 호흡 챔버에서 봤던 금속 반환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탄피를 딱 넣은 것 같은, 탄피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신경을 쓴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 야, 탄피가 들어있구나, 탄이 단정되어 있구나, 이런 모습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루이가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마루이에서 MMP, 스미스 웨슨의 MMP9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미군 제품류 중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미스 웨슨 거에 이렇게 너무 정성을 들이는 마루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하여튼 제품은 마루이 MMP9L이었고요. PC 포트라는 제품, 포트? 하여튼 이런 제품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겠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콘티를 어느 정도 정해놓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편집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영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보다. 예, 그래서 편집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40분인데 이게 편집한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더 길게 찍었어요. 지금 사실 새벽에 나왔는데 날이 훨씬 지금 확 밝았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아시죠? 5시 되면 벌써 해 뜨는 거. 근데 깜깜할 때 나왔어요 저. 근데 지금 해 떠가지고요 아침밥 먹어야 돼요. 지금 7시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항상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면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마감하시기 전에 이쪽인가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죠. 이거 맨날 헷갈려. 왜? 이쪽일 거예요. 이쪽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제품이 많아서 일단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앞으로 일본 출장기에 관계된 내용도 가끔 보면 제가 지금 일본 가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촬영한 게 되게 많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급한 거 먼저 올린 겁니다. 시조 가비쇼 먼저 올리고 그 내용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쭉 따라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출장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장 가 있으면 따로 저희 쇼핑몰에 공지하니까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타로 이어져서 일본 출장기도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